참사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5월에 예정돼 있던 축제들이 대거 취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를 위해 대학가에는 실종자의 생환과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분향소가 설치되고 현수막과 대자보가 잇따라 붙었습니다. 본교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학우들과 총학생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4.18 구국대장정을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는 모금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2전공 신청 시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과 학점 커트라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우들이 매번 신청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노란 꽃이 유달리 많이 핀 5월입니다. 축제의 계절이라 불리는 달이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대, 건국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축제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주미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뷰티풀 민트라이프 축제는 지난달 25일에 예정된 음악축제였지만 시민들의 비난에 공연 하루 전 돌연 취소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연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이는 대학가에도 이어져 서울대학교 축제 주최 측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축제를 취소하게 된 연유를 게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양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축제를 연기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 측은 긴 논의 끝에 5월 26일부터 예정된 대동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단순한 유흥을 넘어 대동이라는 본질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조용한 축제의 계절 5월, 노란 리본에 담긴 소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기원합니다. KUTV 뉴스 주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노란 리본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 곳곳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생환과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분향소에 학우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경대학 후문에는 세월호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란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김세정 학우가 쓴 다시 안녕을 묻고 싶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정부의 재난대책을 비판하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과연 그 학생들을 세월호 참사로 많이 죽이게 된 데만 쓰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한테도 생각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당연히 청년이니까 아픈 거고 청년이니까 견뎌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고. 대자보 이에도 교양관, 정경대 후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현수막이부터 많은 학우들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직 단원고 학생들도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안타깝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모 물결은 전국의 대학교로 퍼져나가 국민대에서는 노란 리본 현수막과 안산 단원고 남모 교사의 명복을 비는 분향소가 마련되었고 서강대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 무인 가판이 설치됐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노란 리본 캠페인을 실시하고 네티즌들은 추모글을 올리는 등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에 대한 추모와 연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UTV 뉴스 윤성현입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애도의 물결에 본교 총학생회도 동참했습니다. 장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대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는 모금 활동을 실시하여 기부금 400만 원가량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학내 소모임 단위에서도 기부금을 조달했습니다.
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학우분들이 좀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다가 고려대학교 차원에서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거를 총학생회 측에 제안을 해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에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50만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서 유가족에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학내에 임시 분향소 설치라든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8일에 있었던 구국대장정에서는 희생자들에 대한 경건한 묵념으로 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행진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타이거 플라자와 노벨광장에서 희생자와 사망자를 추모하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경건한 복장과 예의로 학우들은 엄숙하게 향을 피웠습니다. 언젠간 잊혀질 수 있는 세월호 사건을 대학교 내에서 분향소 설치나 현수막 거는 운동을 통해서 계속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의 빈소 자리를 돕는 봉사단원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염원이 유가족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KUTV 뉴스 장영빈입니다. 본교는 제1전공의 심화전공 혹은 제2전공의 이수를 필수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전공 선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정훈 기자가 집중 분석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의 제1전공 심화 혹은 제2전공의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제2전공은 연계전공과 이중전공으로 학우들이 제1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졸업학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전공 이제 학과마다 다 학점 커트라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어느 정도 학점 커트라인에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많은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듯 학생들은 이중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평가 기준에 대해 잘 몰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계전공과 이중전공은 학업계획서나 면접, 그리고 학점이라는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특히 학점은 다른 평가지표와는 다르게 명확성을 띠고 있어 학우들은 이에 대해 많은 고민과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점 컷이라 불리는 학업 성적 지표에 관해 알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도움과 조언만이 유일한 정보 제공 통로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대학마다 조금씩 제한 사항이 있어요. 예, 면접 선수도 줄 수 있고, 예, 그런 계획서나 뭐 이런 거 갖고 테스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공개는 하지 않아요. 더불어 학교는 학과 간의 서열화 발생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학업 성적 평가 지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5월 둘째 주부터 학우들의 이중전공 신청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평가 지표들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KUTV 뉴스 차정은입니다. 이상으로 5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